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이선의 이순남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국 500개의 전기차 업체에서 살아남은 150개 업체가 경제 불황기에 유례없는 가격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올 상반기 벤츠와 BMW를 제치고 글로벌 판매 탑10에 진입한 BYD가 있습니다. BYD는 매우 짧은 시간에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글로벌 1위가 되었고 전기차 판매에서는 테슬라에 이어 2위를 하고 있습니다. BYD의 유례가 없는 성장의 비밀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술 항목별 수준에서 테슬라와는 어떤 차이가 있고 폭스바겐, 토요타 등 기존 레거시 업체와는 어떤 수준에 있는지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마케터의 시선은 이러한 점에 포커스를 두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BYD는 2020년까지는 존재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95년 배터리 사업을 시작한 BYD는 2003년 자동차 비즈니스를 시작했지만 초기에는 형편없었습니다. 2010년 50만 대 판매에 도달했지만 그 후 오랫동안 이 50만 대 벽에 갇혔습니다. 로고는 BMW를 흉내내는 이미지가 있었고 품질은 조악했습니다. 이 당시 BYD는 부품업체와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고 기대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판매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08년부터 15년까지 중국에서 열렸던 모터쇼에 매년 갔지만 BYD 부스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작년 판매는 20년 대비 4.5배가 증가한 187만 대였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될 줄 알고 08년에 2억 3천만 불이라는 큰 돈을 투자한 것인가요? BYD의 폭풍 성장 전략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3월 말 BYD의 왕전복 CEO는 홍콩에서 열린 투자자 설명회에서 23년 BYD 판매 목표는 300만 대지만 360만 대까지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밸류포마니에서 경쟁사를 압도하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론칭하면서 중국 소비자를 사로잡아 판매 대수와 이익을 크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BYD의 성장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국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은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신차를 버리는 현상도 많이 나고 있지만 BYD도 예외 없이 이런 푸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BYD가 성장하는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테슬라처럼 기존 레가시 업체와는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기술은 왕이고 혁신은 기초라는 BYD의 개발 개념과 만만디 정신에서 벗어나 한국 사람이 장점이었던 빨리빨리의 스피드가 더해지면서 오늘의 BYD가 있다고 분석됩니다. 19년에 디자인 센터를 설립하여 유럽 업체에서 활약하던 유명 디자이너를 채용하면서 디자인의 혁신성을 불어넣어 왔습니다. 개발 인력 숫자는 BYD 회장의 집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BYD는 인해 전술로 기술을 혁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남양 연구소에는 15,00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BYD의 연구 개발 인원은 21년 4만 명이었고 작년에는 7만 명이었습니다. 올해도 3만 명을 넘는 인력을 채용하는 계획인데 이 중 80%가 기술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채용자의 60%를 석사 또는 박사로 하고 있습니다. 레거시 업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현대차 그룹보다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연구개발 투자비도 22년 기준 3조 7,200억 원 정도로 현대차 이상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BYD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독자 기술인 DMI, 블레이드 배터리, CTB 기술 등이 기술 개발에 투입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해 전술로 기술 혁신을 하고 신차를 빠른 스피드로 개발한다고 해도 공장 능력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BYD는 20년 42만 대를 생산했는데 22년에는 188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2년간에 20만 대 공장 7개를 추가한 것과 같습니다. 이 속도는 빠르다고 평가하는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전개보다도 더 빠른 빛의 속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YD는 중국에 있는 8개의 공장 생산 능력을 빠르게 증강하면서 22년 290만 대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BYD의 생산 능력은 미국의 프리몬트와 텍사스, 중국 상해, 독일 베를린의 4개 공장 생산 능력 190만 대보다도
100만 대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BYD의 팽창 노선에는 브레이크가 없어 보입니다. 올해 말까지 중국의 8개 공장 중 4개의 공장에서 140만 대를 증강하여 430만 대를 확보 중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우 공격적입니다. 태국과 브라질의 각각 15만 대 생산 능력으로 24년 가동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유럽에는 독일에 있는 포드 공장을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확정된 생산 능력은 중국 내 430만 대, 태국 그리고 브라질 각각 15만 대로 460만 대가 됩니다. 이 생산 능력 규모는 테슬라가 24년 말까지 멕시코 공장을 완공하고 인도에 추가 공장을 건설하면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과거 경험을 보면 생산 기술 요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공장이 건설되고 안정화가 되면 다음 공장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BYD는 도대체 이 짧은 시간에 중국 공장 증설뿐만 아니라 태국, 브라질 공장의 신생산 라인을 완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생산 기술 요원들을 운영하는지 예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의 구조는 간단하기 때문에 조립 라인이 짧고 공장에 설치하는 설비 수량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작업자의 교육 훈련 시간도 고전압을 다루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짧을 수가 있습니다. BYD는 이런 이점을 활용하면서도 화웨이 등과 스마트 공장 개념으로 운영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싱가포르에서 개발한 스마트 공장 기술을 미국 전기차 공장에 25년에 적용한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BYD의 실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연기관차 생산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공장을 전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품업체를 이렇게 빠른 스피드로 따라오게 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BYD는 토요타와 폭스바겐이 하는 수평분업 방식이 아니라 테슬라처럼 주요 부품을 전부 그룹 내에서 생산하고 조달하는 소위 수직 통합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Y에서 기가 플러스를 활용하여 프론트와 리어 구조를 각각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면서 공정수와 작업 라인, 코스트를 절감하였지만 BYD는 모듈화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요타나 폭스바겐 같은 레가시 업체처럼 순수 내연기관차를 만들지는 않지만 테슬라와는 달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BYD는 블레이드 배터리로 셀-투-바디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8-in-1 EX를 개발하였습니다. 차종 개발을 매우 쉽게 전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모듈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아키텍처에서도 테슬라처럼 중앙 집중식은 아니지만 레거시 업체와는 다른 진보된 도메인 방식으로 BYD.OS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실패한 폭스바겐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개발할 힘이 없어서 중국의 샤오퐁 상해 기차에게 기술을 의존하게 되었고, 스텔란티스는 중국의 림모터에게 노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 토요타의 2세대 플랫폼이 각각 25년, 26년에 도입할 목표 일정임을 고려해보면 BYD는 이들보다 4, 5년 앞섰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팽창 노선은 다 실패했는데 자기 능력보다 많은 목표를 추진하다 보니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브랜드와 고객을 잃으면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BYD는 어떻게 될까요?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BYD의 22년 영업이익률은 4.6%로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BYD는 22년에 NEV 차의 판매 보조금으로 104억 위안의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22년 순이익은 전기비 5.5배인 166억 위안으로 급격하게 증대했지만 보조금이 차르지 않은 비율은 단순 계산으로도 60%에 상당했습니다. 보조금 중단 이후 BYD의 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저가 브랜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BYD는 BYD 브랜드에 더하여 프리미엄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인 덴자, 팡첸파오, 양왕이라는 브랜드까지
확장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도 열심입니다. 태국에서 이미 시장 리더 자리를 확보하였고 아시아, 러시아, 중남미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은 지금 상용차 중심이고 가장 도전해야 하는 유럽 시장에서의 인지도는 테슬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착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직영점이나 딜레이에서 판매와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 교육이 부족하면 서비스 클레임이 늘어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한 전략 수립도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NEV 시장은 이노베이터 얼리어드업트의 캐습을 넘으면서 중국 경제의 불안 요소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중국 자동차 업체가 5개, 6개로 정리된다면 BYD는 어쨌든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게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BYD의 기술 항목별로 테슬라와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